오늘 또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뭐 손석구 배우님 그리고 또 저와 감독님을 응원하는 이런 선물까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끝나고 다 잘 챙겨가도록 할게요. 일단 두 분 오셨으니까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화 찍는 말티즈 손석구 배우의 중마고 진짜 오늘 처음 뵀어요. 네, 영화감독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더도 영화를 보고 영화에 반해서 지구를 자처하는 배우 손석구입니다. 네, 여기가 가장 큰 관인데요. 다 꽉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나서도 잘 뜨지 않고 주부에 앉아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지구예요. 하다 보니까 저희 오픈도도의 관람을 유독 이 영화는 N차 관람을 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그 영화의 색다른 의미를 또 맛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질문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 좀 조절해야 돼서 사전에 한번 좀 여쭤봅니다. GV 여러 번 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다행히 많지 않아서 오늘 그러면 첫 GV인 것처럼 제가 다행히 할 수 있겠어요. 했던 얘기를 또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어디까지 어떻게 수위를 맞춰야 되나 했는데 마치 처음 하는 GV처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독님께서 먼저 이 영화의 시작점, 어떻게 이 영화를 구상하셨고 만들게 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한 5, 6년 전에 저랑 또 친한 후배 감독하고 술자리에서 사건 얘기를 하다가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30년 전에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게 그 사건이 당시 미국에서는 이 주류 사회에서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다큐멘터리로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한국에는 거의 안 알려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 언젠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우리 송은이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2년 전에 촬영이 됐었고 작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또 초대가 돼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매진으로 또 저희가 또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정말로 그 손석구 배우님이 이 영화를 보고서 GV를 자처했다 이렇게 좀 저희 기분 좋으라고 해주신 얘기일 수 있겠지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근데 지금 좀 많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저 가운데 하는 게 좀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면 불편하시면 네. 네. 이제 좀 많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편해지셨으면 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길이로만 따지면 이게 굉장히 중편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이게 중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중편 장편이 정확한 시간적 구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 영화제 기준 70분을 넘어가면 장편에 포함되는 곳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장편이기도 하고 또 중편이기도 하고 그런 영화를 봐야 되죠. 예. 저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배우가 1년에 실제로 참여한 작품은 적게는 하나에서 많으면 두세 작품을 하지만 그 작품을 선택하기 전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런 갈증이 항상 생기는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이다 싶은 그런 시나리오를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런 쾌감이 확실히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도 그걸 좀 활자화시키면서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 근데 저는 그런 데에서의 쾌감이 확실히 있었어요. 이런 중장편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저는 이제 많이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셨다시피 이야기를
그 서술하는 과정이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그게 아주 심플한 방식인데 거기서 오는 이상한 서스펜스가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소에 이제 배우다 보니까 배우분들의 연기를 저는 좀 많이 보고 이런 재미 포인트를 평소에는 가졌다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좀그 파격성이랄까 그런 거에 저는 매료가 많이 됐어요. 예. 각별히 저희가 이제 영화가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잖아요. 어떠한 챕터가 가장 좀 인상적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저는 그 사위가 그 세탁소에서 드디어 이제 챕터 네 번째 챕터군요. 네. 네 번째 챕터가 그냥 그 하나만으로도 좀 독립적인 이야기 같은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센 얘기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여기 선배님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부인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그런 해서는 안 될 짓을 이제 처음으로 같이 그 의견을 나누는 네. 그 챕터 시에서 3. 네. 챕터 3.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찍은 촬영 일수가 7일 동안에 찍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하루에 한 챕터 정도를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제 한 번에 쭉 연극하듯이 굉장히 연극을 보는 저는 또 연극도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2챕터가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얘기 배우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시간의 흐름이 역순으로 네. 가요. 네. 완전한 역순은 아니겠지만, 네. 그런 또한 이 이야기를 더 잘 표현해내기 위한 감독님만의 방법이셨는지 그 얘기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성의있게 답해주세요. 감독님. 당연히 이제 의도는 이게 조금 이제 상업적인 장르 영화는 너무 많고 제가 그동안 좀 장르 영화는 좀 해와서 좀 그 장르를 좀 탈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상업적인 장르 영화면은 그래서 문 연 다음에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와서 누가 누구를 죽이나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경찰의 눈을 피해서 얘는 탈출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상업적인 주장르의 이제 이야기라고 보자면은 이 이야기는 범인이 누군지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왜가 더 되게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이 가족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고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됐는지 이들이 가졌던 탐욕과 갈등은 어떤 형태로 표출이 되고 어떤 형태로 이게 곪기 시작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순으로 가는 방식들이 가장 이렇게 좀 뭐랄까 제가 이 얘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맞는 선택 같았어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챕터를 거꾸로 보시면 또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조금 이번에는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방식의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좀 과감하게 했어요. 투자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5개의 챕터인데 사실 장소로 따지면 이제 집이 나와요. 또 이제 뭐 지금 이 챕터 1에서 시작되는 그 문석과 치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챕터 1. 그다음에 두 번째 집은 그 과거로 넘어가서 그 캐서린과 문석이 모의를 하는 그 집. 그리고 챕터 5에 이제 완전히 과거로 들어간 이 집에 처음 이사 왔던 어떤 그 즈음에 맑은 날의 집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촬영 비하인드를 좀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화가 많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 집을 3일 만에 그렇게 챕터 3를 찍으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빨리 보시네. 관객분들은 모르시니까. 예.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제작비가 상당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 집을 찾아야겠어요 국내에서. 네, 왜냐면 진짜 우리가 미국에 가서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 집의 형태를 갖고 있는 집들을 이제 막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지? 평택인가? 어디인가요? 화성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안 됩니다. 거기 이제 집을 찾았는데 동네하고 외관은 비슷한 데를 찾았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지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주거 형태로 돼 있어요. 밖에서 볼 때는 미국 집인데 안에는 한국 집처럼 딱 돼 있어요. 누가 봐도 한국 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자 해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세트를 짓자고 말씀을 드려서 집 세트 안에 집 세트를 짓게 됐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제작비를 줄여야 되니까 세트가 들어왔으니까 뭐 이게 좀 그런 것들에서 좀 시간에 좀 쫓긴 네. 그런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점을 달리하는 거를 그 집에서 세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그 세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이렇게 네. 같은 집이 이제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올 때마다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집은 모르게 뭔가 음침하고 뭔가 모르게 베일에 쌓여져 있는 듯하고 뭔가 모르게 좀 피폐해져 있는 집이라면 두 번째 챕터에 나오는 건 뭔가 되게 불안한 뉘앙스를 미치는 집이고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그 백과거에 나오는 똑같은 집은 자세히 보시면 걸리는 그림도 다르고 식탁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커튼 색깔도 좀 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제가 항상 스태프한테 얘기했던 건 마지막 챕터의 집은 일요일에 오뚜기 카레를 먹는 오후 같았으면 좋겠다. 네, 그만큼 우리가 가장 마음 편안하게 느끼는 그 시간들, 네,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이었다. 네. 그 오픈더 도어잖아요. 그럼 그 집을 배경으로 한 문이 여러 번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그 처남인 치훈이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챕터 1에서 치훈이 문을 열지 말지 그 문이 열렸을지 닫혔을지를 알지 못한 채로 끝나고 나서 챕터 5에 나오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각각의 문이 의미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오픈더도라는 제목처럼 그 문을 매개로 한 이야기가 새로 시작되고 문이 닫히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를 짓고 뭐 이런 형식을 차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은 그런 거였어요. 선택의 문. 우리가 살면서 한 수십만 번 문을 열고 닫을 거예요. 안방부터 해서 아파트 현관, 택시 문, 엘리베이터 여기까지 아마 오시는데도 한 최소한 10몇 번의 문을 통과해서 오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의 문은 우리가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되는 문도 있었고 그리고 반드시 빨리 열고 나가야 되는 문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열 수 없는 문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의 그런 가장 비극적인 순간의 문들 그리고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의 문들은 어떤 문들이었을까 하는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문들을 소개하게 된 것 같고 소개하게 됐다는 게 너무 어휘력이 딸리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죠. 근데 다 이해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큰 기대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왜 마지막 챕터에 조금 문만 열려 있냐? 네. 이제 대부분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열고 나가면서 끝이 나든지 아니면 닫혀 있는 문에서 끝이 나는데 마지막 챕터의 문만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좀 역설적인 좀 의미였던 것 같아요. 다 문을 열어야 되는 선택이고 다 문을 닫아야 되거나 나가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문들인데 마지막 문은 너무 자유롭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만 우리는 갈 수 없는 시간. 네, 가장 가족들이 화목하고 사랑했던 그 문. 우리 열려 있고 그 밖에 햇살들이 비치는 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 둘이 즐거운 대화를 하는 게 보여지는데 우리 모두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문들을 좀 제각각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문이 주는 의미도 아마 여러분들이 타이틀에서 느꼈다시피 어떠한 선택, 이 가족은 비극적인 선택의 문을 열고야 말았지만 내 인생과 이렇게 반추해 본다면 나는 어떤 선택의 문들을 계속 열면서 닫으면서 왔나를 아마 나가면서 고민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러 번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문석이 뭐 치훈이가 따지러 가지 않았다면,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또 문석이 캐서린의 제안에 그렇게 리액션한 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뒤따라 나가지 않았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저도 인생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 내가 선택한 문들은 과연 좋은 문들이었나, 올바른 문들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뭐 이쯤에서도 우리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어찌됐거나 2023년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이시고, 네, 23년 가장 또 거기 뭐 아닙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네요, 특별히. 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2023년은 손석구의 해다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이제 하나를 박수를 받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진심이니까 했는데, 23년에 혹시 이거 내가 열고 싶었는데 열지 못한 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던 건 결국엔 이제 운이라는 거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운이화된 거잖아요. 근데 저도 제 생각에 많이 났어요. 저도 뭐 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지만 아직은 안녕. 근데 이제 곧 이제 열기로 마음을 먹은 그 이제 열어야 하는 이런 게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문 너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상할 수 없고 예상할 인상이라는 수 것이. 없으니까 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냥 중요한 건 일단 열고 나면 이제 백도는 없으니까. 고급스러운 네. 되게 이런 단어 써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친근해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 생각은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문을 뭐 딱히 내가 그런 기억에 남는 문이 있었나 하면 그런 것보다 이제 기억에 남을 열어야 될 문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열심히 살았지만 내년의 행보도 또한 상당히 좀 뭔가 좀 되게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 나름. 네, 제가 이제 옆에 동료 감독들하고 이제 얘기를 손석구 씨를 많은 동료 감독들과 영화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왜 그런 스타들이 있어요. 그 라이징하는 급부상한 스타들이 갖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 꼴보기 싫은 그러니까 골갑이라는 약간 그런 있어요. 근데 저희는 너무 많이 봤는데 약간 손석구 씨한테 제가 주변에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이 배우는 다르다. 이 배우는 이것들을 어떻게 본인이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하는지, 배우로서 오랫동안 다른 것들에 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알고 있는 배우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이 잠깐이라도 얘기하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아까 베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뭐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났으니까. 네. 처음 만난 분과 사진 찍으면서 가장 친한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백스테이지 찍을 때 헤드락을 해달라고 하셔서 어디가 친한 척 하려고. 그렇게 하면 너무 친해 보이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되게 좀 깊이 있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 이제 영화 현장에서 있었던 배우분들 간의 이제 연기나 호흡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오셨으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거기에 가끔씩 영어 대사가 튀어나와요. 네, 배우분들이 그건 어떠셨어요? 그분들이 되게 현장에서 되게 힘들어하셨거든요. 왜냐면 두 분은 영어권에서 살던 적도 없고 그러한 욕을 해본 18은 자주 해봤지만 뭐 FU 뭐 이런 거는 많이 안 해봤다.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한 분은 강릉 출신이고 한 분은 청주 출신이에요. 미국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저도 가끔 영어 하는 대사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그 영어 대사를 하는 게. 우리말 대사에 섞여 있는 영어 대사. 그렇죠. 그리고 저는 거의 뭐 이렇게 영어 대사를 많이 해야 됐던 그런 역할들도 가끔가다 있었는데
그 부담감이 너무 커요. 저는 사실은 뭐 10대 중반부터 20대 전체를 다 이제 미주 북미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서 저는 20대 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는 한국말로 연기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런 정서가 잘 탑재가 안 돼 있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너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어렵고 긴장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배우분들이 ADR을 많이 요구하지 않나요? 현장에서 영어 혹시 대사를 녹음? 하다 다시 녹음하는 거. 네. 사실 배우가 제일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네, 미치니까. 안 되면 그러면 너무 이제 가짜처럼 또 보이면 안 되니까 영어 그게 그래도 참 인상적이에요. 그때는 한국말로 연기하는 게 더 어려웠다. 이런 너무 그 포스멜이 굉장히 고급지고 아니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완전히 영어로 된 어떤 극을 하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를 잘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막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톤이 그런 점들이 좀 영어 연기를 근데 순간순간 여기 하기가 또 캐릭터분들은 이게 뭐지? 이민 태어난 게 아니지만 맞아요. 이민을 간 거죠. 네, 한국에서 네. 이민을 가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리얼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게 그래서 아니고 대부분 이제 좀 성장기를 마치고 이민을 가는 가족들이고 이제 막내를 제외한 막내는 이제 어렸을 때 네. 이민을 갔던 이제 설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의 사실 수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간 이민 1세대들의 영어는 어때야 하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자문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정도 쓰면 된다. 이제 교포분들을 만나고 네. 좀 감수를 받고 그랬었던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우리 그 뭐 막내 역할에 우리 서영주 배우가 네. 있었고 또 청주 출신의 이순원 배우가 있고요. 강릉 출신의 김수진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캐스팅을 하시는 비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극 쪽에서 그 연기로 좀 소문이 나신 분들을 유로 캐스팅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서영주 배우는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인데 그 20대 배우들 오디션을 되게 많이 봤었어요. 되게 많이 봤었는데 사실은 서영주 배우가 맡았던 역할은 그 쉬우이나 이렇게 쉬운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아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감독으로서 여유를 크게 못 준 미안한 거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그래도 서영주 배우가 잘 소화해내줘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이순원 배우는 뭐 제가 기억의 밤이라는 영화 할 때 그때 처음 오디션하고 나왔는데 그게 너무 얼굴하고 말투가 좋은 거예요. 뭔가 되게 순진해 보이는데 되게 짐승 같은 얼굴이 있는 그런 배우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수컷 냄새도 날 수 있고 되게 순박한 느낌도 날 수 있으니까 구씨 같은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순원 배우는 사실 그때 처음 배우고 나서 이 배우는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그냥 이순원 배우한테 전화해서 이런 게 있는데 같이 잘할래? 했더니 무조건 하겠다고 그래서 근데 김수진 배우는 한 5, 6년 전인가 제가 뭐 준비하던 좀 센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좀 잔인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에 그 도살자 같은 역할이 3CM인가 2시 나온 도살자 같은 역할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남자 캐릭터인데 남자가 하면 너무 뻔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여배우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누가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충무로 전철역으로 환승을 하잖아요. 4호선하고 3호선이 엘리베이터 되게 깊어요. 엄청 거기가. 네. 에스컬레이터 뻥뻥인데 누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밑에서 보니까 싹 올라오는데 사자머리로 너무 그 짜증난 얼굴에 김수진 씨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저 배우다. 누구였지? 이름이 뭐였지? 김수진. 왜냐면 저는 그분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좀 이렇게 연극이나 이런데 조금 특출난 배우를 항상 우리는 찾잖아요. 김수진 배우다. 그래서 스쳐 지나갔어요. 스쳐 지나가고 제가 이제 제 친구인 장현성 씨한테 혹시 김수진이라는 배우 알아? 안 돼요. 그럼 나 소개 좀 시켜줘. 그래서 이제 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김수진 배우가 자기 너무 고맙다고 했는데 자기도 그날
충무로 전철역에서 장항준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뭔가 속으로 들어갈 때 김수진이다 하면 장항준이다. 그래서 저는 안 멈춰가면서 사실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픈도어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제작자로서 제작 현장에 가 있으면서 감독님이 왜 이 두 분을 캐스팅했을까 사실 조금은 처음에 좀 의문이었는데 현장에 가고서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촬영 일정이나 이런 게 녹록지도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밀도 있게 심도 있게 그 상황들을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연기가 아니라 이렇게 뿜어내는 연기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근데 그 두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숨죽여서 특히나 그 챕터 3를 지켜보는 과정은 너무나 저도 굉장히 쫄깃쫄깃했었거든요. 네. 그 시인이 특별히 이제 굉장히 상당히 연극적으로 좀 연출을 하셨다고 봐야 될까요? 원시인 원컷? 네, 그 네. 원시 원컷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굉장히 안에 상황이 계속 되죠. 시츄에이션이 계속 바뀌거든요. 망해가는 위기에까지 두 남녀의 서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엄마와의 통화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우린 진짜 망했어 하는 순간에 전화가 걸려서 니네 엄마가 암에 걸렸어. 얼마 못 살아. 그리고 그 둘이 얘기를 하다가 한 명이 설득을 해서 엄마가 빨리 보내주자 이렇다고 그래야 우리가 다 산다. 그리고 남편이랑 막 옥신각신 하다가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릴 테니까 따라와. 그럼 나는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한 10몇 분 동안에 많은 감정들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려면은 배우들이 기본적으로 무대 경험이 많은 배우였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배우들한테 컷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걸 딱 하고 컷 한 다음에 다시 카메라 위치 바꿔가지고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배우분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롱테이크로 가면 어떻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근데 그 두 분을 믿고 했는데 두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혹시 관객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챕터 3에서 그 배우 두 분이 롱테이크로 이제 뭐 박 사장이 그렇게 됐고 그 이전에 캐서린 혼자서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창가를 봤다가 고민했다가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그 남편이 들어오고 둘의 대화가 오고 가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전화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그게 롱테이크로 이어지는 씬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저는 사실은 제가 오래된 감독님이고 친분이 있지만 여기에서 장항준 감독님도 이 항테일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지점들이 그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배우들을 이렇게 세웠다가 또 뒤로 세웠다가 요 대사할 때 조금 더 어두운 음영이 생기게끔 다른 조명을 치지 않은 약간 자연광을 최대한 살리시면서 그 배우들의 대사와 감정을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여기 인공광이 없고 밖에서 되게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조금 넣어서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의 전면창의 가장 큰 장점은 등을 돌리면은 콘트라스트가 생겨서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각을 잡으면은 이 사람 자체가 얼굴이 아주 확연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을 열까 말까 하잖아요. 그 배우가 지금은 미치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이제 캐서린이 먼저 나가고 남편이 따라나갈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는 어두울 수밖에 없잖아요. 광원과 멀어지니까. 그래서 브로킹 이렇게 동선을 보일 때도 여기서는 카메라 쪽으로 좀 등을 지고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이 좀 계산됐어. 배우들이 대사도 엄청 많은데 여기서 담배를 물고 여기서 끄고 동작까지 다 작속을 해야 되고 그걸 카메라랑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대사를 씹거나 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거나 이 동선이 딱 틀리는 순간에 카메라랑 안 맞으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찍어야 되는 다 좋은데 여기 표정이 좀 아니면 여기 표정만 따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쫙 치는데 그거를 한 7분짜리인가? 그 17분짜리 롱테이크를 찍으면서 제가 너무 말이 많네. 이거 말해요, 그러면. 지가 쉬웠잖아요. 지가 쉬웠잖아요. 예. 그래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했는데
외워야 될 대사가 너무 많고 그 동선과 그 행동, 액팅들 그리고 어디를 따라 나가야 돼서 카메라랑 약속을 해야 돼서 한 17분 한 테이크를 가고 나면 한 진짜 20분 넘게 쉬어야 돼요.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테이크를 많이 가지 못했어요.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네. 오케이가 나와서. 네. 그럼 마지막 테이크가 오케이 또 하셨군요. 더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가지고. 네. 저도 얼마 전에 촬영하는데 한 3분? 사실은 이게 아쉽신 분이지 평소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사인업 붙이는 거 감안하면 1분짜리도 안 찍잖아요. 네, 뭐 30초짜리 순간만 찍고 넘어가고도 바꾸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뭐 사실 5분도 엄청 긴 거고 네, 저도 한 3분짜리를 그때 한 25번 찍었어요. 최근에 25번 찍고 감독님이 9번째 거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그래도 궁금했어요. 몇 번을 하셔서 몇 번째 걸 하셨는지. 저희가 많이 못했어요. 배우들이 체력적으로 이게 네. 에너지가 너무 고갈되니까 뭐 여담입니다만 실제로 김수지 씨가 감독님한테 욕을 몇 번 하셨거든요. 난 또 배우가 그렇게 짜증낼 줄 몰랐어. 근데 워낙 김수진 배우랑 안지도 오래됐고 워낙 친하니까 이게 또 그런 걸 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 하나 틀리고 모두가 다시 고생해야 된다. 그런 그 굉장히 부담감이 큰데 제가 거기 가지고 수진아 잘할 수 있지. 수진아 돈 받았으니까 열심히 해. 이런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나 하나는 짜증 났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성한 씬을 여러분들 숨죽여서 보신 겁니다. 근데 네. 확실히 그런 게 쾌감이 있잖아요. 끝났을 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좀 어렵게 찍으면 항상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 왜 이제 우리 군대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어려운 작업이나 훈련을 하면 몇 년 후에도 만나서 그게 술자리 안주가 되거든요. 이런 장면을 찍으면 그 크루들끼리 만나서 몇 년 지나도 또 그때 얘기를 하면서 회상하고 추억하고 해서 좋은 추억거리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 참여했던 배우들 스태프들 뭐 해가지고 한 7, 80명 되는데 다 이제 그걸 되게 술안주 삼아 재밌게 얘기할 때 유일하게 한 분은 좀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하고 났는데 한 분이 스텝이 숨어 있다가 걸렸거든요. 그게. 그런 분이 계세요. 마지막 순간에 연기를 하고 다 해서 거의 다 끝나가는데 그 마지막에 또 그러니까 이 사실 촬영 감독님이 잘못하신 거죠. 이 기둥을 사이에 두고 카메라가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때 동선을 떠나서 그냥 본능적으로 가셨겠죠? 본능적으로 네. 이쪽으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스텝들 두 스텝이 이렇게 돌리시면 땅만 친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모니터 앞에서의 그 잔잔한 소리. 진짜 여기 한 400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한숨을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리가 났어요 현장에서. 이게 너무. 근데 그걸 뭐 탓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탓할 수가 없어. 열심히 하느라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네. 챕터 3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안에서 캐서린이 또 문석이 뭔가를 모의할 때 밖에서 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간헐적으로 막 놀이터 소리 막 이런 거 까끌까끌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네네. 그것 또한 감독님의 디테일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스파이더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명을 하라고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왜냐면 이게 되게 그 살인의 모의가 되게 화창한 날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광선이 좋고 그리고 아유 지금 놀라시잖아요 다들. 밖에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 오후라고 생각을 할 정도의 시간. 미국 사람들은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강아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은 여기서 자기 혈육에 대한 살인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비극성이나 그러니까 아이러니를 좀 상승시키지 않을까 해가지고 다 이제 만들어 소리를 냈죠. 저도 그런 되게 주말 햇살과 밖에 나오는 그런 애들 소리 들으면서 그 영화부터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 맞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범죄는 저런 식으로 시작되겠지.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네.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가 뭐 저희가 만들어서라기보다도 저도 감독님을 큰 기대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나니까 볼수록
연출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포인트들이 바로 그러한 지점들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더 생각할 거를 던져주느냐. 영화를 보고 나서 문을 나서는 관객들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저희 영화가 좀 애착 관람하신 분들이 많고 다시 볼수록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이 더 보여요 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디테일을 더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시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질문 받을까요? 관객분들 또 질문 여기 손석구 씨 보시겠다고 해주셨으니까. 네.